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세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양도세 두 번째 파트입니다. 1-1 지역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이다. 정답은 X입니다. 전세권 이런 것들은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이지만 지역권은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2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이다. 정답은 O입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입니다. 1-3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이다. 정답은 O입니다. 건물과 딸린 토지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입니다. 1-4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이다. 정답은 X입니다. 분리되어진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되어야 그 대상이 되어집니다. 1-5 전세권은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O입니다. 전세권은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입니다. 2-1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이다. 정답은 O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2-2 주식 등을 포함한 배타적, 유리한 조건의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은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이다. 정답은 O입니다. 주식, 유리한 조건의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은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입니다. 2-3 아파트 당첨권은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이다. 정답은 O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아파트 당첨권은 양도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2-4 계약금만 지급하고 양도하는 권리는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이다. 정답은 O입니다. 계약금만 지급하고 양도하는 권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 자산입니다. 2-5 주택 청약 예금 증서의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이다. 정답은 O입니다. 주택 청약 예금 증서의 양도도 양도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3-1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 과세 대상 소득이다. 정답은 O입니다. 신탁이 아니라 신탁 수익권의 양도는 신탁 재산 모든 것을 넘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3-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정권 및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이다. 정답은 X입니다. 투자신탁의 수익권, 수익정권은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비과세되어지는 대상 자산이 되어집니다. 3-3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 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신탁 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정답은 O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는 신탁 재산 자체의 양도로 보므로 양도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3-4 골프 회원권의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 대상 소득이다. 정답은 O입니다. 배타적 유리한 조건의 시설물 이용권이죠. 주식을 포함해서 각종 회원권은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되어집니다. 4-1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 대상 소득이다. 정답은 X입니다.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문제는 등기되지 않았다 했으니까 X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4-2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정답은 X입니다. 직장의 변경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4-3 양도 당시 실지 거래 가격이 13억 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 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정답은 X입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하게 되어집니다. 4-4 농지를 교환할 때 상반 토지 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정답은 X입니다. 4분의 1의 가액이 되어야 됩니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5-1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국세청장이 토지의 기준시가를 배율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가액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시가격은 비교 표준지의 공시가격에서 가격 배율, 즉 토지 가격 비준표 미리 만들어져 있죠. 이것에 적용을 해서 두 개의 것을 곱해서 고시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배율 방법으로 평가한다. 5-2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정답은 O입니다. 기준시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해서 취득 또는 양도 가격을 결정하면 되겠죠. 5-3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에 그 경락가액이 개별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 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정답은 O입니다. 경락가액이 개별 공시지가보다 낮게 경락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개별 공시지가로 양도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락가액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별 공시지가에서 경락가액 차액을 빼면은 그 금액이 바로 경락가액이죠. 그래서 경락가액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5-4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을 자산의 기준시가로 본다. 정답은 O입니다.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두 개 중 적은 금액을 기준시가로 봅니다. 5-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되죠.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은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의 평균 프리미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합계한 금액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 시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5-6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 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오피스텔의 기준시가죠. 이는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 고시합니다. 6번째, 거주자 갑이 2017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을에게 부담부 점유하고 을이 갑의 해당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보기입니다. 첫 번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8천만원. 두 번째,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5천만원. 실지거래가액 8천, 기준시가 5천. 세 번째, 정려일 현재 상속세 및 정려세법에 따른 평가액, 감정가액으로 5억원입니다. 네 번째,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 1억원,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원이 있고요. 1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상속세 및 정려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정답은 1,600만원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부담부 정려 중 부채 부분을 양도로 봐야 되죠. 나머지는 정려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부채 부분만 양도로 보고 취득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취득가액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거래 금액이 8천만 원이고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5천만 원이니까 자, 실지 거래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하기를 부채 금액이 얼마냐? 그 부분이 취득가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5억 원이죠. 그래서 5억 원 분의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계산할 부분은 1억 원 요 부채를 담보로 맞는다 그랬죠. 그래서 1억 원 부분에 대해서만 5억에서 1억 원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부 증여의 취득으로 인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5억 분의 4억은 증여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실지 거래가액 곱하기 총 자산 금액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5억 분의 1억 이렇게 계산하면은 부담부 증여의 취득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세요. 사례가 좀 기니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주자 갑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X 토지를 2010년 시가 1억 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을에게 증여하였다. X 토지에는 갑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 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을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 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각각 2억 원이었다. 7-1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정답은 O입니다. 문제를 조금 잘 읽어야 되는데요. 수증자가 인수하면은 즉 그 담보, 그 부채를 내가 안겠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되어져서 취득으로 보거나 또는 양도로 보는 거죠. 그죠? 증여자 입장에서는 양도, 그 다음에 수증자 입장에서는 채무액이 되는데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이라 했으므로 이는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 즉 취득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을 조금 꼬아 놓았죠. 그래서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O가 되는 것입니다. 7-2 을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정답은 O입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이며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취득이 되는 것이죠. 7-3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 가액은 2,500만 원이다. 정답은 O입니다. 자, 갑이 2010년 1억에 매수하여 2019년도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럼 1억 원이 전부 다 이제 증여가 된 부분이죠. 근데 이 중에 5천만 원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을이 이것을 부담하겠다는 계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억 전부가 증여세가 아니고 1억 중에 5천만 원 부분은 바로 양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증여가 아니고. 그래서 수증자 입장에서는 취득 부분은 1억 중에 5천, 그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1억 중에서 2분의 1이 바로 취득 금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시가 1억 원 하던 이 토지가 얼마로 올랐냐면 2억 원으로 올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억 중에 얼마냐 하면은 저번에는 1억 중에 5천만 원이 취득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2억 중에서 5천만 원이 취득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수정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억 중에서 2억 분의 5천 부분만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냐면 얘는 4분의 1이었다. 그죠? 가격이 안 올랐을 때는 1억 분의 5천에서 2분의 1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는 4분의 1이 부채로 앉게 되어졌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2억 분의 5천 부분.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면 1억이 4분의 1은 2,5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중에 부채를 떠안은 그 비율, 2억 중에 5천만 원, 요 비율만큼이 바로 취득가액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7-4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 원이다. 정답은 O입니다. 2억 중에 양도로 보는 것은 부채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5천만 원이 양도한 부분이다. 7-5 갑이 Y 자선을 X 토지와 함께 을에게 부담부 증여하였다면 을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 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정답은 X입니다. 비록 금융기관의 차입금 5천만 원이 X 토지에 잡혀있다 하더라도, 그죠? 차입금이 요 저당이 잡혀있죠. 그러나 X 토지와 함께 Y 자산을 같이 양도할 때는 이 5천만 원은 X 토지와 Y 토지에 안분되어져서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계산을 잠시 한번 해보면요. 여기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요. X 토지 2억, 위에도 이제 2억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2억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Y 자산을 3억으로 만약에 이렇게 책정을 하였다면요. X 토지를 한번 안분을 어떻게 하나 봅시다. 얼마를? 5천만 원을 갖다가 안분해야 되죠. 곱하기 하기로 총 재산은 얼마냐면은 X 토지 2억, Y 자산 3억이니까 5억 중에서 X 토지의 가액은 2억이죠. 그죠? 요 부분만큼만 X 토지의 양도로 본다 이 말입니다. Y는 5천만 원 중에 총 자산 5억이죠. 5억분에서 Y 자산 3억 요 부분만큼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안분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는 2천만 원, 그 다음에 Y 자산에는 3천만 원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8번째, 소득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의해 갑 소유의 A 농지 가액 10억입니다. A 농지를 을 소유의 B 농지 가액은 Y1입니다. B 농지 두 개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다음 중 어떤 것인가? 단 A 농지 가액은 B 농지 가액보다 크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B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가정합니다. 보기입니다. 1. 10억 마이너스 Y는 2억보다 크고 2억 5천 이하이다. 2. 10억 마이너스 Y는 2억 5천보다 크고 3억 이하이다. 3. 10억 마이너스 Y는 3억보다 크고 3억 5천 이하이다. 4. 10억 마이너스 Y는 3억 5천보다 크고 4억 이하이다. 5. 10억 마이너스 Y는
4억보다 크고 4억 5천 이하이다. 정답을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교환 또는 분합하는 상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10억에서 마이너스 Y 가격이 바로 차익이 되겠죠. 큰 가액의 아까 A 농지 가액이 B 농지 가액보다 크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10억이 큽니다. 그죠? 그러므로 10억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큰 가액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즉 10억의 4분의 1은 2억 5천원이죠. 그죠? 2억 5천 이하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 이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2억 5천보다 적은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비과세 대상 조건이다. 해당하는 것을 말해보세요. 9-1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를 몇 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가? 정답은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9-2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몇 년 이내에 법령에 따라 수용 등이 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정답은 3년 이내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9-3 교환하는 상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자산의 가액이 큰 편의 얼마 이하이면 농지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가? 정답은 4분의 1 이하입니다. 10-1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 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및 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정답은 5입니다. 논밭, 과수원, 실제로 경작하는 토지며 그 외 경영에 필요한 토지도 모두 농지로 봅니다. 10-2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 농지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농지는 도시지역 외에 있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30km 이내에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요. 30km를 벗어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 되어집니다. 1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정답은 X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농지는 사업용 토지가 되어집니다. 11번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자 갑이 특수 관계가 없는 을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은 3억 5천만 원, 양도시 시가 및 실지 거래가액은 3억 원. 세 번째, 갑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3천만 원. 이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을 구해보세요. 정답은 3천만 원입니다. 1세대 1주택이고 그리고 비과세 받는다고 했으니까 비과세 대상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이라는 것은 비과세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매매계획서상에는 3억 5천, 실지 거래는 3억. 그래서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을 산출하면 3천만 원이 이렇게 산출되어진답니다. 요 차액은 5천만 원이고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 밑에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나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거래액과 계약서상의 가액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과세세액에서 뺄 금액, 즉 과세해야 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매매계약서 금액과 실지 거래 금액의 차이 5천만 원이죠. 비과세 적용을 받지 않으면 적용받을 산출세액 3천만 원이죠. 이 중에서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빼는 금액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3천만 원은 과세가 되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적은 부분을 선택합니다. 12-1 서울시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을 3년 보유,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이다. 정답은 O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죠. 비거주자가 즉 거주하지 않는 자, 거주자는 1년의 반을 거주해야죠. 비거주자가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3년이 지나야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12-2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6개월 전에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출국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정답은 O입니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12-3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정답은 X입니다. 6개월 거주가 아니라 1년 이상 거주하고 난 다음 취약, 질병, 근무, 요양 등의 이유로 이사를 할 경우에는 비과세 되어집니다.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12-4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을
1년 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 임대주택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7년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정답은 O입니다. 건설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경우가 되어지죠. 그래서 1년 전에 분양받았는데 비과세 되려면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7년 거주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12-5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정답은 O입니다. 1세대 2주택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부가 세대를 별도로 하더라도 사실상 부부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12-6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정답은 O입니다. 1세대 1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도 사실상 같이 생활하고 이혼으로 보기 어렵다면 하나의 세대로 보고 1세대 2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13-1 한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한 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한다. 정답은 O입니다. 서로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던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면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주택은 비과세 되어집니다. 13-2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 복량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서 비과세한다. 정답은 X입니다. 동거 복량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면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게 되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게 되어집니다. 13-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은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정답은 X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14-1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과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어집니다. 조합원 입주권은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가 되어집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14-2 고가주택이란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X입니다. 12억 원 초과이죠. 14-3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2항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12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정답은 O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구하는 것인데요. 양도차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부분을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원, 즉 과세할 그 부분의 비율을 곱해서 양도차익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양도차익은 지금 문제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양도가가 15억이다. 그래서 15억 마이너스 필요경비는 취득할 때 실제로 들었던 가격이 8억,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가 1억이니까 9억을 차감합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양도가는 얼마냐면 6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얼마 부분이 양도차익이 났냐냐, 6억이 전부가 아니고 양도가액이 15억이잖아요. 15억분에 15억에서 12억을 뺏는 3억, 이 부분이 바로 양도차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뭘 하냐면은 공제 부분을 빼고, 그죠? 공제될 부분을 빼면은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기간이 10년이고 양도가가 15억이고 취득실가 기타 필요경비 1억일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공입니다. 공제액은 얼마인가? 먼저 양도차익을 구해야 되는데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그래서 15억에서 빼기 하기를 취득할 때 금액 8억 빼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1억 빼면요 6억이 양도가액이 되어지는데, 이 중에서 얼마 부분만 양도차익으로 보냐 하면은 양도가액 15억분에 양도가액에서 12억을 뺀 고가주택 공제금액이죠. 12억을 뺀 3억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요것이 5분의 1이죠. 그래서 6억을 5로 나누면 1억 2천만 원이 되어집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양도차익입니다. 그럼 양도차익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보면은 양도차익 1억 2천에 10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10년 이상 보유 40, 거주 40, 총 80%를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1억 2천 중에 곱하기 80%. 이게 바로 뭐냐면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라고 할 때 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 1억 2천만 원 중에서 공제해야 할 비율 80%를 어느 부분에 적용하냐면은 곱하기 하기를 양도가액 15억에 12억을 뺀 3억. 그죠? 이 부분을 계산하면은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15-1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그 취득 시기로 본다. 정답은 X입니다. 점유 시효에 대한 문제죠. 소 곱하여 인자하는 거 민법에서 다 공부하셨죠.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다시 한번 취득 시기에 대해서 복습하면요. 양도 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양도 차익 계산 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이름을 바꾼 날이죠. 그죠? 명의 개서일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였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접수일이 취득 시기가 되어집니다. 장기 활부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이죠.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 사용 수익 날, 누가 먼저 했느냐, 이 빠른 날이 바로 취득 시기로 본다는 것이죠. 그죠? 15-2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일은 사용 승인서 교부일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사용 승인서 이전 사실상 사용하였다면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 허가 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건축 허가 받지 않았는데 사용 승인서 교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는 것이죠. 15-3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정답은 O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그죠? 이때도 대금을 청산한 날, 그 다음에 수용을 시작한 날, 개시한 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을 개시한 날,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 그죠? 이 셋 중에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단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수용금에 대해서 거절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공탁을 걸 수 있잖아요. 이때는 소송 판결입니다. 소송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취득일이 되어집니다. 15-4 자산의 양도 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80 이상이 양도되는 날을 양도일로 본다. 정답은 X입니다.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 주식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날을 양도일로 보는 것입니다. 1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 인정 고시일을 취득일로 본다. 정답은 X입니다. 세 가지 중에 빠른 거라 그랬죠.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이 셋 중에 빠른 날, 돈, 그 다음에 사업 개시, 그 다음에 등기, 셋 중에 빠른 거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15-6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정답은 O입니다. 내가 400평이 수용이 되었다 해서 400평 받는 것이 아니죠. 410평을 환지로 받을 수 있고 390평을 환지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410평 받을 경우 초과하는 부분 또는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 취득 시기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반복하여 들어봅시다. 반복만이 학습의 최선입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